안녕하세요, 앨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니 a7C2의 찰떡궁합 렌즈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 영상을 보고 소니 이제 알파 6700이나 아니면 또는 A7C2, A7 이제 M4 등의 디바이스를 구매하시고 나서 렌즈 선택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렌즈는 개인적인 어떤 그 사진이나 영상 스타일에 따라서 나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예산에 따라서 또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해드리기 솔직히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사용했던 렌즈의 장단점이나 아니면은 특징들에 대해서는 좀 잘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의 영상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렌즈는 이 50mm G 마스터 렌즈인데요. 50mm G 마스터 렌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머스트 해브 렌즈로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니로 영상을 찍는다고 했을 때 보통 줌 렌즈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줌 렌즈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영상에 있어서 절대적인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저도 줌 렌즈를 종종 사용합니다. 하지만 좀 더 공간감을 좀 주고 싶다면 영상에서도 심도를 이용해서 최대 개방해서 이제 그 서브젝트와 인물과 배경을 분리하는 데 이러한 그 밝은 렌즈가 상당히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인터뷰를 하거나 인물을 서브젝트로 할 때 초점을 맞추고 싶을 때는 반드시 단초점 렌즈를 사용하는데요. 그럴 때는 2.8이나 이런 이상의 조리개보다는 아무래도 1.4의 조리개가 월등히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진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사진의 경우에는 저는 이제 심도를 얕게 찍는 사진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어디서 예를 들어서 인물 사진을 찍고 싶어서 바다를 배경으로 인물 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만약에 제가 1.4로 최대 개방해서 찍는다고 하면, 그리고 인물에 최대한 클로즈업해서 사진을 찍는다고 하면 바다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배경이 다 날아갑니다. 그러면 굳이 제가 왜 바다라는 현장을 찾았을까요? 그냥 도시에서 찍거나 실내에서 찍고 배경을 약간 푸릇하게 만들면 그냥 바다라고 우겨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가끔 제가 농담을 하는데요. 그것처럼 어느 정도 흐리더라도 배경을 저는 표시하고 싶기 때문에, 배경이 너무 지저분해서 배경을 다 정리하고 싶을 강력한 욕구를 느낄 때 말고는 거의 심도를 낮게, 그러니까 최대 개방해서 찍지 않는 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G 마스터의 조리개 1.4가 저한테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 1.4 조리개를 만들기 위해서 조리개를 밝게 만들면 만들수록 렌즈의 구경이 커집니다. 그리고 더더욱 AF 기능을 여기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소니의 렌즈는 과거 대비 많이 작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 G 마스터 렌즈, 그러니까 조리개가 밝은 렌즈의 경우 렌즈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반면 2.5 그 G 렌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컴팩트하고 작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2.5 G 렌즈를 들고 다니면 작은 소니 a7C2 바디에 연결해서 편하게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제가 G 마스터 렌즈를 추천을 드릴까요? 그건 렌즈의 해상력 때문입니다. 해상력이라고 하면 소니 렌즈 기본적으로 2.5 G 렌즈도 해상력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영상에서는 이게 잘 티가 나지 않는데 사진에서는 천천히 이렇게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티가 잘 납니다. 해상력에 대해서. 선명하고 동시에 부드러운 느낌을 좀 내고 싶다라고 하면 일단 선명해야 되는데요.
부드러운 느낌은 후보정에서 컨트라스트를 좀 줄이고 샤프니스를 줄이면 되는데, 그런데 선명도는 후보정에서 샤프니스를 올리고 컨트라스트를 올리더라도 낼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선명한 느낌은 납니다만은 너무 인위적으로 선명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거는 좀 소위 떡보정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렌즈 G 마스터 렌즈를 사용하면 일단 굉장히 선명한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 선명한 사진을 만들고 나면 약간 부드러운 느낌을 더하는 것은 후보정에서 편집 기술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폼페이 전시회를 다녀왔는데요. 사실 폼페이 유물을 저는 굉장히 보고 싶었거든요. 여행을 떠나기에는 뭐 이런저런 핑계로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직까지 제 버킷리스트에 남아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우연히 더 현대를 갔다가 폼페이 이제 유물전 전시회를 하는 걸 보고 바로 들어가서 봤습니다. 마침 손에는 이 소니 A7C2의 G 마스터 50mm 렌즈가 제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이 전시회 공간에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대부분 사진을 찍지 못하는 작품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중에 일부는 사진을 찍어도 좋다라는 사인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그 소니를 가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면 어떻게 느끼시나요? 실제 전시회 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진처럼 작품에 집중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오히려 사진을 보니까 저는 작품에 굉장히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찍기 위해서는 일단 해상력이 좋아야 됩니다. 이거는 2.5G 렌즈로는 조금 아쉽습니다. 물론 선명하게는 찍히지만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럴까요? 공간감이 느껴지는, 그러니까 사진에서 입체적인 느낌이 나려면은 일단 굉장히 선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공간의 그 깊이,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뒤까지 다 선명하게 보이지만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이런 깊이, 뎁스가 잘 느껴지는 사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해상력 때문인 거죠. 만약에 제가 이 소니 50mm G 마스터 렌즈가 없었다면 이런 사진을 찍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 사진의 조리개 값들은 대부분 2.8에서 4 사이 정도인데요. 이 공간이 굉장히 어두웠거든요. 그리고 저는 좀 욕심이 나서 이 유물 사진을 제 버킷리스트에 있었던 유물들이기 때문에 깨끗한 사진을 얻고 싶어서 일부러 ISO를 400으로 고정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셔터 스피드가 굉장히 느려졌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15분의 1초 언더로 떨어졌는데요. 보통 손떨림 방지가 없는 카메라라면 15분의 1초 언더로 떨어진 그 사진을 찍었을 때 깨끗한 사진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 흔들렸겠죠. 근데 소니는 영상도 핸들드로 찍을 정도로 굉장히 그 손떨림 방지가 강력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굉장히 어두운 상황에서 ISO 400의 깨끗한 감도로 이런 사진들을 제가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니 A7C2로 사진을 찍을 때 제가 찍는 촬영 스타일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고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전시 공간 같은 경우에는 매우 어둡기 때문에 후면 LCD를 이렇게 뒤집어서 저는 파인더만 보고 촬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려면 AF에 의존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전시 공간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사람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 유물 같은 경우에 AF가 비교적 유물만 분리해서 잘 잡아냅니다. 그래서 AF에 의존을 하더라도 크게 어렵지 않게 촬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촬영 스타일은 이렇게 이제 촬영합니다. 이렇게 촬영한 스타일은 얘를 이렇게 이제 보고 손으로 화면을 갖다 터치해서
제가 촬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스타일로 촬영을 하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인데요. 하나는 세로로 이렇게 찍을 때 이렇게 찍고요. 두 번째는 제가 한 손에 마이크를 쥐고 있어서 자세가 좀 어색하긴 한데요. 이렇게 돌려서 이 카메라를 이렇게 틸트해 가지고 찍으면은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약간 기울여서 음식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음식 사진을 찍는데 상당히 유리한 그런 포지션이 됩니다. 그래서 그 후면에 LCD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틸트해서 찍기도 하고 아니면은 아까처럼 완전히 이렇게 이제 LCD를 닫고 A4에 의존해서 찍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시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 펑션 키를 눌러서 빠르게 소리끔을 선택해서 촬영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타인의 방해를 주지 않고 정숙하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소니 a7C2로 사진을 즐기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촬영한 사진을 보정해서 깨끗하게 그 소니로 찍은 사진을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니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속에 여러 가지 크리에이티브 룩스가 들어있는데요. 저는 이런 카메라 제조사에서 나온 프리셋을 통상은 잘 사용하지 않는데 소니의 경우는 더더욱 일단은 제 입맛에 맞는 프리셋은 없는 것 같아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 파일로 촬영을 한 다음에 그 어도비사에서 나온 스탠다드 프로파일을 라이트룸에서 적용해서 그래서 이제 보정을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 같은 그런 깨끗한 사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진은 심지어 제가 이 사진들은 거의 라이카 룩으로 보정을 한 건데요. 라이카 룩이라고 하면은 일단 해상력이 뛰어나다. 그 다음에 굉장히 샤프하면서도 동시에 막 날카로운 느낌보다는 좀 부드러운 느낌이 난다. 세 번째는 발색이 현실적이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색 그대로 보이도록 보정을 하는 스타일인 거죠. 이렇게 보정하는 것이 제가 라이카를 사용할 때 즐겨 사용하는 그런 보정 방법인데요. 이 소니로 찍은 사진들도 라이카 룩으로 제가 보정을 해서 이렇게 결과물을 만들어냈는데 이 사진들을 제가 라이카로 찍은 사진과 막 섞어 놓으면 솔직히 G 마스터 렌즈가 아닌 사진, 그러니까 G 렌즈로 찍은 거는 약간은 이거 소니로 찍은 거 아닌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만 G 마스터 렌즈로 찍은 거는 정말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 뜯어보지 않으면 라이카 룩과 거의 이 매칭을 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어질 정도로 이 렌즈 자체 해상력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니 a7C2의 50mm G 마스터 렌즈의 추천 내용에 대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